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자랑스러운 호남을 만나보는 호남인의 진행자 배종호입니다. 지난 1월 발표된 보건복지부 국가암 등록 통계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으로 국내 암 유병자는 약 273만 명으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국민 19명 가운데 1명이 암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볼 주인공은 한방과 양방의 장점을 결합한 양한방 통합의학, 특히 암 재활 치료를 통해서 암 환자들의 회복을 돕고 있는 한방 의사인데요. 암 치료의 끝은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삶의 질을 회복하는 것이라는 의학 철학을 실천하고 계시는 한방 종양내과학 장혁준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먼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실까요?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앵커님. 네, 병원이 그냥 환자분들이 너무나 많이 오신다면서요? 그냥 열심히 이제 와주시는 거에 감사하면서 진료보고 있습니다. 네, 병원에 환자분들이 하루에 뭐 몇 명 정도 입원하거나 또 진료로 오십니까? 하루에 평균적으로 한 7에서 8명 정도 입원을 하고 계시고요. 네. 그다음 이제 외래 환자까지 합치면 하루에 이제 내원해 주신 암 환자분들만 한 10명에서 15명 정도는 꾸준히 내원해 주시고 계십니다. 네, 그러면 1년으로 하면은 전체가? 1년으로 하면은 거의 2,000명이나 그 이상 될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암 환자분들이 우리 원장님 운영하시는 병원을 찾고 있는데 주로 어떤 암 환자분들이 무슨 목적으로 우리 원장님 병원을 찾는 거죠? 주로 저희 환자분들이 일반적으로 뭐 디스크나 무릎 수술만 재활이 필요하다 알고 계시는데 네. 저희 병원에 가장 많이 찾아주시는 환자분들은 유방암이나 네. 갑상선암 그리고 여성분들 자궁암 같이 네. 이런 암일 때 암을 절제하고 재활을 받는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오십니다. 네. 그러니까 네, 원장님 병원은 암 수술을 받고 주로 오시는 암 환자들이군요. 네, 이제 수술 후에 재활 치료를 받으시고 회복 치료를 받는 환자분들의 비율이 가장 높고요. 네. 또 이제 암 치료라는 과정에서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가 이제 포함이 되는데 네. 이러한 표준 치료를 받고 이후에 후유증 케어를 하러 오시거나 이런 치료 기간 중간에 부작용 케어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 또한 일정 비율 꾸준히 오고 계십니다. 네. 그러면 좀 궁금한 게 병원에서 이제 암 수술을 받고 이른바 이제 그 이후에 치료, 그것도 이제 재활 치료를 우리 원장님 병원에서 주로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럼 그게 왜 중요하죠? 재활 치료가 우리가 척추 관절 수술을 한 다음에 재활 치료는 각도 회복도 하고 네. 그 기능 회복도 하는 거의 중요도를 환자분들께서 많이 알고 계신데요. 네. 암 재활 치료 또한 그런 중요도와 비슷하게 재활 치료 목적이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간단하게 제일 여성암의 발병 비율이 높은 유방암을 예로 들면 네. 유방 절제 수술을 하면 네. 일단은 어깨가 잘 안 올라가거나 네. 근육통이 발생하거나 네. 또 갑상선암 수술을 하게 되면 이제 목 쪽에서 이렇게 절개 범위가 클 경우 이제 돌릴 때 가동 범위 제한이 생기거나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네. 그러한 이제 통증이나 이제 가동 범위를 회복시켜주는 치료를 재활 치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암 수술을 받은 이후에 정상적인 활동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네. 빨리 회복해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이제 재활 치료를 집중적으로 하신다는데 우리 원장님은 한의사시죠? 네, 맞습니다. 저는 한의사. 그럼 이제 원장님이 운영하는 병원은 네. 양방하고 한방 협진 통합 치료를 하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이제 네. 저희 병원에는 한의사 3명, 의사 1명이 있어서 양방, 네. 한방 협진을 통해서 환자분들에게 이제 양쪽 치료를 같이 제공함으로써 네. 최대한 효율적으로 그리고 최대한 부작용이나 이런 걸 빠르고 그다음 최소로 남도록 이렇게 회복을 할 수 있도록 최적의 치료를 제공하는 방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양방과 한방의 협진, 통합 치료의 장점은 뭘까요? 통합 치료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한의원에 가는 것과 내과 정형외과에 가는 것의 장점이 동시에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한의원의 장점이 일단 침치료, 뜸치료 이런 그 한약 치료와 같이 면역력을 올려주거나 근육이나 이제 그 관절 가동 범위 제한, 통증 완화를 하는 이런 치료의 장점이 있다고 보면은 양방 치료는 이제 내과적으로는 주사나 수액을 통해서 기력이나 증상이나 면역력을 회복시켜주는 이런 치료를 병행할 수 있고 네. 또 아까 재활 치료 부분에서 도수 치료나 이제 운동 치료를 통해서 환자분들의 기능이나 가동 범위를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이러한 치료들을 최대한 그 복합적으로 시행해서 환자분들이 효율적으로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병원을 찾는 이 환자분들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 되나요? 만족도는 사실은 이제 환자분들이 병원에 내원하셔서 이제 네. 회복 속도가 빠르거나 네. 예를 들어 부작용이나 뭐 출혈, 뭐 통증, 염증과 같이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한 케이스의 경우에는 병원에서 케어를 받는 게 집보다는 무조건 만족도가 100% 가까이 높으시고요. 네. 일반적으로 환자분들 퇴원 때 저희 만족도나 호전도 조사를 하면 거의 90% 이상이 만족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럼 또 궁금한 게 이 암 수술을 받은 이 암 환자들의 이 재활 치료 이게 왜 중요하나요? 재활 치료는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신체 기능 회복,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기능이나 가동 범위, 통증 회복을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고요. 네. 일반적으로 집에서 쉬면서 회복하시는 거 대비는 최소 50% 이상의 빠른 회복 속도를 보이게 됩니다.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러한 표준 치료, 수술, 항암, 방사선 치료 이후에 남는 후유증을 정말 최소화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뭐 신경 증상이라든지 뭐 구역감 같은 경우가 1년이나 2년이 넘도록 잔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를 잔존을 거의 안 하게 하거나 남더라도 정도가 10이라 치면은 한 5나 3 정도 거의 미세하게 남도록 최소화하는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재활 치료가 중요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네. 암 수술을 받고 이렇게 집중적으로 재활 치료 병원에 입원해서 재활 치료를 받는 경우하고 그렇지 않고 자기 집에서 그냥 뭐 회복을 하는 경우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거 최근에 이제 제가 논문 하나를 만들면서 발표 자료랑 네. 이제 미국의 자료들을 일본의 자료와 많이 조사를 해봤는데요. 집에 단순히 이제 귀가해서 회복하는 것과 병원을 이용해서 입원 네. 치료나 통원 치료를 받은 경우에 기본 회복 속도 차이가 가장 명확하게 두드러졌습니다. 네. 속도 차이는 이제 신체 증상이 회복되는 속도가 효율이 기본적으로 30에서 50% 이상 빠르게 나타났고요. 네. 또 부작용 정도 또한 집에서 이제 휴식을 취하면서 치료가 없이 회복한 환자의 경우 10이라 하면 이러한 재활 치료나 통합 치료를 받은 환자분들의 경우 증상 잔존도 자체가 3이나 4, 강도가 굉장히 평균적으로 낮게 남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도 부분에서도 빠르게 회복할 수 있고 부작용이나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런 통계로도 많이 나타난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재활치료 전문병원에 입원해서 집중적으로 재활치료를 받는 경우에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원장님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한의사가 되는 게 꿈이었나요? 말씀드리기 좀 부끄러운데요. 네. 제가 이제 서초동에서 태어나서 나고 자랐습니다. 네. 이제 저희 할머니가 이제 제가 공부를 그래도 좀 곧잘 한다고 항상 이제 뭐 좋은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친할머님이 아프셨을 때 이제 신부전이 있고 항상 소변백을 차고 다니셨는데 네. 그 어릴 때 정말 그 큰 병원에 갔다 오면서도 그 소변줄을 못 빼는 걸 보고 제가 이제 커서 의사가 돼서 할머니 낫게 해드리겠다. 이렇게 해드리면서 어릴 때 초등학교 때부터 그냥 의사를 꿈꿨던 것 같습니다. 네. 할머니의 병을 내가 의사가 돼서 꼭 낫게 해드리겠다라는 이제 그런 마음으로 한의사가 되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보니까 우리 이제 원장님은 한방종양 내과학 박사더라고요. 네. 한방종양 내과학 이게 어떤 학문입니까? 한방에서는 이제 종양을 볼 때 면역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해서 네. 이 면역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한방 장부인 소화기 비위 쪽 내과학에서 이 부분을 전담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종양 내과학이란 거는 암이나 종양을 치료하면서
이제 보조적으로 환자분들의 재활 치료나 부작용 완화를 케어할 수 있는 이런 한의학적 치료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학문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출생은 이제 강남에서 네. 출생을 했다고 하셨는데 아버님도 고향은 호남이고 네, 또 맞습니다. 할아버님도 고향은 호남인데 구체적으로 부모님들 고향이 어떻게 됩니까? 할아버님은 이제 구례에서 쭉 나고 자라셨다가 서울로 이제 올라오셨고요. 네. 아버님은 이제 할아버지랑 같이 구례에서 태어나셨다가 네. 4살인가 5살 어릴 때 할아버님이 서울로 상경하시면서 네. 올라오셨다고 알고 있고, 뭐 아직 큰할아버님들은 뭐 광주나 구례 쪽 근처에 살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우리 원장님의 뿌리는 호남인데 네. 본인은 이제 호남의 아들이에요? 아니면 강남의 아들이에요? 일단은 아주 뿌리는 호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좀 정이 많고, 제가 병원을 이제 개원하면서도 좀 생각했던 게 제가 나고 자란 곳에서 했으면 하는 꿈이 있었어서 네. 강남을 뭐 제가 태어난 제2의 고향 정도로 생각해 제2의 주시면 고향. 제1의 고향은 호남이고 제1의 고향은 제2의 호남. 고향이 이제 강남이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할아버지, 네. 뭐 아버지 고향이 다 구례인데 네. 구례 놀러 많이 가봤나요, 어릴 때? 구례 어릴 때는 정말 이제 많이 내려갔었고요. 네. 구례에 갔다가 근처에서 이제 호수나 뭐 주변부 해가지고 이제 네. 가족 여행도 가서 콘도 잡고 이런 적도 있었고, 네. 어릴 때는 정말 이제 큰할아버지 댁 명절 때마다 방문을 많이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 원장님 네. 인생을 세 가지 키워드로 좀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키워드가 보니까 성실과 노력. 이거를 선택했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아버님도 이제 회사 생활과 사업을 좀 하셨는데 항상 아버님, 어머님이 어릴 때부터 강조해 주셨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 성실과 노력은 사람이 이제 인생을 살아나가는데 기본적인 이제 책임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게 바탕이 있어야 자기 직업적으로나 이제 그런 학문적으로 꾸준하게 뭐 이뤄나가면서 이제 개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네. 이 부분에 맞게 이제 성실 책임을 첫 번째 키워드로 뽑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이제 성실, 노력 이 키워드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보니까 네. 방향이 제대로 잡힙니까? 그래도 지금까지는 방향이 잘 잡혀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제 사실 성실과 노력도 지금 이제 사업을 하면서 병원을 운영하면서 좀 깨달은 건, 성실과 노력은 거의 기본기, 네. 기본기에 가깝고 네. 이제 또 방향 설정 또한 되게 중요한 것 같긴 합니다. 네. 또 열심히 살아보니까 성실은 하면은 그래도 해가 되진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암 재활 치료 전문 병원인데 네. 이 재활 치료를 받아야 될 그 시점도 굉장히 중요한 네. 것 같은데 어느 시점이 딱 적절할까요? 이게 환자분들께 굉장히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인데요. 네. 재활 치료 시점은 무조건 이 수술, 항암, 방사선 치료라는 표준 치료를 받거나 받은 후 최대한 빠르게, 네. 그리고 최대한 길게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 최대한 빠르게는 수술하고 바로 이제 뭐 염증이 생길 수도 있는 금성 염증기고 있고, 또 악읍성기가 있고, 그다음 회복기가 의료적으로 이제 존재를 하는데, 네. 이러한 급성 염증기부터 염증을 최대한 빨리 가라앉히고 덧나지 않게 해주면 상처 부위 회복을 도와주면은 나중에 이제 조직이 구축되거나 염증 반응에 의해서 좀 안 좋아지는 것들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최대한 길게. 이 부분은 이제 의사들도 수술을 하고 항암을 하고 이제 신경이나 조직이 손상이 되고 하면은 후유증이 어느 정도 기간이 남을지는 솔직히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후유증이 남는 기간 동안 조금이라도, 예를 들어 강도가 처음엔 10이었다 치면 1, 2 미세하게 남더라 하더라도 이 증상이 남아있는 동안은 최대한 길게 받으면서 후유증을 0으로 완치해서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암 수술 후에 받는 재활 치료하고 또 항암, 방사선 치료 중에 받는 재활 치료 다르다는데 이게 어떻게 다릅니까? 간단하게 첫 번째 설명을 드리면, 수술 후는 우리가 무릎이나 뭐 허리 디스크 수술과 거의 동일하다 보시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수술은 기본적으로 암을 절제를 하고 주변부에 절개를 해서 손상이 남는 치료 방법이라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수술 이후에는 이런 손상된 조직이나 근육들을 회복하는 치료를 중점적으로 시행을 하게 되고,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방암이나 기본적으로
자궁 쪽에는 림프 부종이라는 또 이제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림프 네. 절제술을 하시게 되면 부종이라는 후유증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종을 완화하거나 가동 범위 제한을 좀 회복을 빠르게 시켜줄 수 있는 치료를 위주로 시행을 하게 되고요. 네. 항암 치료 때는 기본적으로 내과적인 손상이나 신경 손상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항암 이후에 가장 많이 남는 후유증인 뭐 구역감, 구토, 피로감, 기력 저하 등 이런 내과적 질환 위주로 이제 회복을 돕기 때문에 주로 주사나 수액 치료 위주의 치료가 그리고 경구약 증상에 맞는 치료가 많이 시행되게 되고요. 이런 말초신경 같은 경우 신경 손상이 남아서 뭐 저리거나 신경통 화끈거리거나 이런 신경 증상이 남는 경우에는 조금 물리치료를 동반하게 됩니다. 네. 아주 해박한 그런 전문 의료 지식을 갖고 계시는데 이렇게 수술을 받고 와가지고 원장님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통해서 회복돼가는 환자들 보면 보람을 많이 느끼시겠어요? 그쵸.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정말 하루에 11시간, 12시간 일을 하면 피곤하고 지치는 경우도 많은데 네. 사실 이제 환자분들께서 퇴원할 때 정말 뭐 편지를 써서 뭐 너무 잘 회복됐다고 해주시거나 좋은 후기를 남겨주시고 인사를 해주시면 아무래도 뿌듯하고 다시 좀 일을 하는 원동력이 되긴 합니다. 네. 네. 다시 한번 제가 그 환자분 또 환자분의 가족이 돼서 원장님께 감사하다. 네, 라는 말씀을 좀 전하고 싶고요. 자, 두 번째 키워드가 새로운 창의적인 생각. 이 키워드를 선택을 했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공부를 하면서 이제 좀 항상 생각을 했던 게 제 인생 모토로 삼았던 부분은 생각이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이 세상을 바꾼다. 이게 네. 제 인생 이제 사업을 하면서의 모토인데요. 이제 창의적인 생각으로 어쨌든 기존에 있는 환자들의 서비스나 아니면 뭐 상품이나 이런 것들을 발전시켜서 개발을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상품을 개발을 하거나 서비스를 개발하는 부분을 통해서 지역사회나 환자분들께 기여를 하면 사업적으로나 이런 의료적으로는 자연스럽게 성공이나 뭐 이런 환자 수가 늘어나는 건 따라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키워드는 창의적인 생각을 제가 짚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늘 새로운 창의적인 생각을 통해서 새로운 의술을 또 개발하는 그런 차원에서 보니까 우리 원장님께서 하버드 다나파버 암센터 이게 굉장히 유명한 그런 이제 통합 항암 치료 그런 이제 센터 네.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이제 직접 가서 배우면서 네. 좀 자극을 받은 또 영감을 받은 건 어떤 부분이에요? 처음에 이제 아무래도 하버드라는 이름 타이틀이 있어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갖고 갔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생각보다 우리나라의 의료 서비스나 이런 거는 미국이나 일본보다 많이 뒤처지지 않는다라는 점을 네. 굉장히 인상 깊게 받았고 두 번째 이제 저희가 부족하거나 이제 그쪽에서 정말 배울 점이라고 생각을 한 거는 하버드 다나파버 암센터에서 재활 치료는 정말 환자의 맞춤 형식으로 전체 통합 치료를 시행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단순히 의학, 한의학 통합을 넘어서 이 환자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영양 그리고 심지어는 건강기능식품이나 운동 시간까지도 관리해주면서 네. 환자 한 명당 정말 1시간의 진료 상담 시간을 가지면서 꾸준하게 관리를 해서 2년, 5년까지 케어를 해주는 전이 재발이 네. 없고 후유증이 없어지는 기간까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게 저는 봤고요. 네.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좀 환자 한 명 한 명을 너무 이제 5분 진료, 10분 진료 단순히 이렇게 빨리 해서 어쨌든 환자분들을 뭐 수술도 빨리 하고 이러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좀 장기적으로 보고 환자 한 명의 그 라이프 스타일을 관리해서 정말 전이재발이 없이 심리적인 부분까지 안정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치료를 도입되면 좋겠다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키워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혁신을 꼽았는데요. 어떤 의미입니까? 혁신은 이제 저도 이제 이건 너무 거창한 말일 수는 있는데 네. 이제 간단하게 좀 가볍게 생활에서 설명하면 기존에 있는 거를 좀 바꾸면서 새롭게 도입을 하는 두 번째 키워드와도 유사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혁신은 그동안의 암 치료, 표준 치료는 뭐 저희 수술, 항암, 방사선 치료 같이 암을 직접 제거하는 기질적인 걸 중점으로 많이 봐왔는데 제가 이번에 하버드 가서도 배워왔고 항상 한의학적으로 이런 암을 제거하는 부분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네. 환자분들의 이런 재활 치료를 통해 후유증을 완화하는 것과 정확하게는 그 심리적 불안, 마음까지 치료하는 부분을 이제 초점을 두는 것을 두고 제가 혁신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음까지 치료하는
혁신을 지금 실천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주로 이제 이 암 환자 또 가족들은 암하고 싸울 때 불안, 공포 이런 거하고 좀 많이 싸우는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이거 저희 어머님을 경험하면서 많이 좀 느꼈던 부분인데요. 네. 어머님이 사실은 유방암 2기 A라 완치율이 거의 90%에 가깝게 통계가 나와서 제가 설명도 잘 해드리고 아들로서 네. 해드렸는데 네. 결국엔 계속 이제 조금만 그 수술 부위가 아프더라도 재발이 아니냐. 네. 계속 불안하면서 이제 한 불안함. 6개월에서 1년 가까이는 불면까지는 아니지만 계속 쪽잠 자듯이 이제 뭐 분절 수면을 하시면서 불안해하고 이렇게 계속 정기 검진 받을 때마다도 불안해하는 모습을 가까이서 지켜봤습니다. 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절제를 하고 환자분들을 이제 집으로 귀가해서 쉬십시오 하는 것보다는 이런 환자분들이 이제 집에 계실 때 꾸준히 2주 또는 4주간 의사를 면담하고 심리적 케어를 받으면서 이런 심리적인 불안이나 불안이 지속되면 우울감까지 올 수 있고 또 불면이나 두통 같은 신체화 장애도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까지 좀 상담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케어를 해줄 수 있으면 이런 환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면서 좀 완치로 그러니까 단순히 5년 생존율 완치가 아닌 좀 건강한 삶을 통한 완치로 좀 갈 수 있는 부분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정신적 치료, 마음 치료에 대한 중요성을 제가 좀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면역력이 높아지면 암을 빨리 극복할 수 있고 또 전이도 막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면역력, 평소 생활 속에서 이 면역력을 높이기 위한 어떤 그런 습관을 좀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제가 이제 암 진료를 10년 가까이 넘게 하면서 네.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네. 면역력과 식사였습니다. 아. 그래서 가장 이제 제가 딱 그냥 정말 심플하게 딱 설명을 드리는데 1번 잘 먹고, 잘 먹고, 2번 잘 자고, 잘 자고, 네, 3번 운동 잘하자입니다. 운동 잘하자. 네, 이제 첫 번째 잘 먹고는 기본적으로 요즘 워낙 이제 다양한 정보성 이제 영상들이나 이런 게시물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여러 논문들을 보고 영양학 논문이나 또 외국 암센터들을 다녀보면 상담을 들어보면은 잘 먹는 거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무기질 이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충분히 잘 섭취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어떠한 하나를 제한하거나 어떠한 하나를 특별히 많이 섭취하거나 암에 좋다고 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골고루 우리가 평상식 식사하듯이 잘 드시는데 네. 조금 중요하게 생각해 줄 것은 그래도 탄수화물이나 지방은 조금 제한을 해서 줄여주시는 것이 좋다입니다. 네. 두 번째는 잘 자고입니다. 뭐 이제 아무래도 수면의 중요성은 워낙 다들 잘 알고 계신데요. 하루 7, 8시간 정도의 충분한 숙면을 취해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되도록이면 규칙적인 시간에 규칙적인 리듬으로 수면을 취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동 잘하자입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정말 운동을 그럼 나는 유산소를 2시간씩 하는데 괜찮지 않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강조하는 게 너무 몸이 피로하다고 느낄 정도 그러니까 산화작용이 될 정도의 과도한 운동은 좀 피해 주시고 하루 40분 정도의 저강도 또는 중강도 운동을 주에 3번에서 5번 정도 몸이 피곤하다고 느끼지 않을 정도로 해주시는 것이 좋다고 항상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환우들 네. 또 중요하지만 또 환우를 돌보는 가족들도 중요할 것 같은데 이분들에게 이제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서요? 가족분들께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건강하시니까 좀만 참아달라. 네. 환자분들이 아무래도 암에 걸리고 치료를 받으면 몸이 힘들고 하니까 우리가 몸살 나거나 심한 장염 걸릴 때처럼 예민해지고 가라앉고 우울해지고 가족들에게 또 가까운 사람에게 짜증을 많이 부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주변에서 어쨌든 지지요법을 해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니까 환자분들이 조금 예민하게 굴거나 불안함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거나 뭐 반복적인 얘기를 하더라도 최대한 참으면서 특히 환자분들을 잘 좀 이제 회복할 수 있게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게 도움을 주시면 좋고 추가적으로는 같이 산책을 가거나 네. 뭐 부부의 경우에는 같이 이렇게 커피를 마시러 가거나 이러면서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좀 대화도 많이 해주시고 좀 환기요법을 해주시면 환자분들께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좀 보호자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제 아내도 암 투병 중인데 제가 더 인내하고 더 포용하고 또 네. 말씀하신 대로 또 함께 산책도 하고 커피도 마시면서 환기시키는 오히려 네. 이런 노력 저도 좀 실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귀한 말씀 원장님
잘 듣다 보니까 벌써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으로 우리 원장님 앞으로 어떤 계획, 목표 갖고 있습니까? 저는 이제 꾸준하게 암 환자분들을 지금처럼 이제 치료, 진료를 보면서 암 환자분들의 후유증이나 좀 이런 부작용, 그리고 심리적인 불안감을 완화할 수 있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나 기여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지속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 병원이 대학병원 규모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암 치료, 암 재활 치료하면 병원이 브랜드 병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갖춰서 환자분들의 회복을 도와주는 병원으로 성장할 수 있게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에게 호남은 줄기세포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줄기세포는 제가 의료인답게 모든 세포의 이제 기관, 조직으로 변하는 기본이 되는 기초가 되는 세포인데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초가 되는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저에게 호남은 줄기세포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암 치료의 근본 목적은 단순한 생존이 아니다. 생존을 넘어서 건강하고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원장님의 말씀이 참 공감이 되는데요. 몸의 치료를 넘어서 마음의 회복까지 바라보는 장혁준 원장님의 의술을 통해서 많은 환자분들이 건강한 삶을 살아가시길 기원합니다. 호남호남이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이 시간에 더 멋진 모습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배종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